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서서히 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동풍이 더 강해지면서 지역별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지만 포항은 19도에 오르는데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까지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원활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18도, 영덕과 포항이 19도,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까지 꽤 길게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면 주민들이 이번에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해 진행 중인 터널 공사장에서 기름 섞인 폐수가 그대로 배출됐다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강구면의 재해 예방 터널 공사 현장.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물 위에는 이물질과 기름기가 떠 있습니다. 아까 지하수라 그러셨는데 지금 요 물 위에 있는 기름기 아까 저기도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는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 구역에서 미역을 채취해온 주민들은 올해 이곳에서만 유독 미역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채취한 미역의 양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봤어. 미역도 좋고 질도 좋고 하는데 이만큼 이래 미역을 못 해보기는 내 평상에 여기 40년 동안 살기로는 처음이야. 주민들은 지난해 시작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무단으로 배출됐다며 지난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미역이 안 난다니까 저 물 때문에 그렇나? 물이 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물을 떠봤어요. 뜨니까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민원을 접수한 영덕군은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6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왔고 특히 기름 성분과 부유물질은 기준치의 300배에 달했습니다. 터널 표면을 콘크리트로 라이닝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름 성분이나 시멘트 성분들이 터널 내부에 스며든 이 침투수들하고 섞여서 공사업체 측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했지만 폐수가 나오는 공정이 끝났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시설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과정에서 나온 기름 등의 성분이 터널로 들어온 지하수와 바닷물에 섞인 걸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위해 빼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수로 터널이라 그 방수가 없어서 물은 계속 조금씩 나와요. 저희 협력업체에서 일단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상이 없고 뭐 하니까 일단은 그거를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이제 뺐었나 봐요, 몇 번. 영덕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봉화군 낙동강 상류 지천에서 며칠째 정체불명의 오염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푸른색의 물이 마을로 흐르면서 물을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봉화 제3면의 어느 농촌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맑은 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농사일을 제쳐두고 주민들이 모인 건 마을 지천이 온통 푸른색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돼 벌써 닷새째입니다. 특히 비가 왔던 지난 7일과 그제는 진한 에메랄드빛 물이 흐르면서 하천 바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왜인가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페인트하고 흙물하고 섞였을 그 반죽 비슷한 물이 흘러갈 때는 이건 혐오스럽죠.
푸른빛으로 오염된 하천물은 뒷산에서부터 마을 아래까지 총 2.5km 구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식수와 생활용수로 물을 쓰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로 왔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걱정되죠. 지금 땅속 깊숙이 다 돼 있고 개천에서 물 떠다가 갔다 고추도 심고 다 하거든요. 더군다나 400여 미터 떨어진 곳부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오염 현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만 16,000제곱미터입니다. 땅 표면은 파란색 색소로 덮여 있고 군데군데 여전히 푸른색 물이 가득합니다. 산 아래로 씻겨 내려간 흔적이 역력하지만 별다른 조치나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광 업체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녹화 작업, 그러니까 풀씨 살포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작업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조경용 색소를 섞어 뿌리는데 작업 직후 비가 내리면서 마을 아래까지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색소를 희석해 뿌린 양은 40톤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색소가 밑으로 흘러가게 돼서 물이 혼탁해졌는데 저희들이 탈주차를 동원해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할 것이며 저희가 사용한 색소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 색소로서 인체에 무해하고 봉화구는 주민 신고 나흘이 지나서야 오염수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물이 며칠을 흘렀지만 오염수 수거나 정화 명령은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의뢰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업체와 봉화군의 방관 속에 생태 하천이 시퍼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정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실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어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만서세화 1차 아파트 등 7곳을 방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1차 지진구제 지원금 42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지진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가 맡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에 따라 포항시도 조직 정비와 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단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면서 올 2월부터는 자체적인 현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또 12명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과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해 연말까지 업무를 이관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틈을 타 금융권 문턱이 높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가게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지난해 12월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부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자가 40만 원. 갚지 못하면 이자가 일주일마다 40만 원씩 붙어 연 이율로 따지면 무려 3,20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24%에 13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원금을 갚지 못한 김 씨는 다시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넉 달 만에 원금과 이자가 2,5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딸을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불법 추심 문자 메시지에도 시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부업자들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고해봐라. 내가 이 일 하면 경찰서 한두 번 갔댔나? 안 무섭다.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얘네들이 고소비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을 안 내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출이다, 서민 금융이다라는 식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전국에서 4,100여 명을 붙잡아 49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에서만 70여 명이 붙잡혀 3명이 구속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불법 대부업자를 상대하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방문이나 문자 등을 통한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실 통지를 하고 추가 변제금에 대한 부당이득 권한 청구,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도 이렇게. 지난 한 해 900여 명의 채무자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넉 달 동안만도 신청자가 1,3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나 수사기관의 대처는 사후 약방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애초 불법 사금융에 손을 내밀지 않도록 금융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3일까지 60세 이상 74세 이하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울진군 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홈페이지와 보건소 콜센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가각콜콜 치매 환자 쉼터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컬러링북과 체험키트 등을 활용한 인지훈련을 주 1회 진행합니다. 또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훈련에 참여해 환자들을 1대1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대구와 경북이 가장 낮아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경북 11개 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모두 해제됐는데요.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대구의 만 70살에서 74살까지 예방접종 예약률은 30.2%, 65살에서 69살까지는 14.6%입니다. 경북 역시 31.1%와 16.6%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 평균 40.1%와 22.1%보다 크게 낮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실제 접종률도 대구는 3월부터 지금까지 대상자 29만여 명 가운데 53.9%가 접종했습니다. 전국 평균 65%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신의 불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군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예방접종 예약 안내 지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미만 11개 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5인 미만에서 8인 이하로 낮췄는데 청송을 제외하고는 방역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11개 군에서는 그런 확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위험일 정도만큼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청송군을 제외하고는 11개 군에서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대구는 8명으로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경북은 15명이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로, 약물, 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해도 처벌됩니다. 경북경찰은 초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서서히 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동풍이 더 강해지면서 지역별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지만 포항은 19도에 오르는데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까지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원활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18도, 영덕과 포항이 19도,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까지 꽤 길게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